파리 협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인데요. 평균보다 20도 상승한 북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11월 달의 날씨였는데요. 북극이 예년이면은 영하 25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하 5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덴마크 기상연구소에서 와, 내가 1958년도부터 기온을 체크해 왔는데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고. 자, 이렇게 북극의 온도가 이상 고온 현상이 시작이 되면 북반구로 찬 기운이 쏟아져 내려와서 한반도는 매우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죠. 아까 보면 기후변화의 원인, 지구온도가 올라갔다. 지구온도가 왜 올라갔냐? 지구가 이불을 덮고 있다. 이불을 덮고 있도록 만드는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됐는데요. 그 온실가스의 거의 80% 가까이가 CO2입니다. 이산화탄소. 자,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배출되느냐?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우리가 쓰게 되면 배출됩니다. 결국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 문제인데요. 이제 화석 에너지가 땅 밑에 묻어 있어도 기후변화 때문에 저 화석 에너지를 캐내서 쓰면 안 되는 세상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저기 석유하고 석탄이 보이면 캐내서 쓰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회의를 열어서 규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규율이 교토의정서였습니다.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누가 지구의 온도를 올렸냐 봤더니 선진국이 더 많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37개 국가가 먼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으로 약속하고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선진국이 일부가 줄여도 기후변화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니 전 세계 배출량 1위 국가가 중국입니다. 2위가 미국입니다. 3위가 인도입니다. 7등은 한국입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나요? 줄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막으려면은 이제는 선진국만 줄여서 될 일이 아니야.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서 다 같이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그리고 교황께서도 그리고 전 세계의 종교인들도 함께 나서서 만들어낸 이 협약이 바로 파리 협정입니다. 파리 협정은 2020년부터는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을 한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2020년부터 교토의정서가 아닌 새로운 약속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우리가 양심을 갖게 되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매년 110조에 가까운 돈을 만들어서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파리 협정이 2020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2100년경에는 지구의 온도가 4도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4도 오른 지구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5도에서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고, 그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모두가 함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파리 협정에 대한 트럼프 효과는, 그랬을 때 트럼프 당선자는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사기다. 화석 에너지는 개발할 수 있는 만큼 개발하겠다. 원자력에 투자하겠다. 어떻게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도 이 기후변화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한 사람이 이 파리 협정을 흔들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중국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나 기후변화 안 할래 뛰쳐나가고 미국이 안 해? 그럼 중국 우리가 왜 해? 우리도 나갈래? 이렇게 되면은 파리 협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기후변화는 거짓이 아니다. 중국도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는 파리 협정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파리 협정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각 나라들이 이제 줄이기로 약속했잖아요. 2020년부터 각 나라들은 차별적인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더 많이 줄여야 되고 개도국은 좀 적게 줄여야 되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감축 목표가 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유럽은 얼마나 줄이냐면은 1990년대 배출량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또 40%를 줄입니다. 1990년으로 돌아가서 40%를 줄인다는 거는 화석 에너지 소비량을 9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절반을 줄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바뀐다는 것은 산업이 바뀐다는 거고 일자리가 바뀐다는 거고 경제가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10월 달에 독일 녹색당의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녹색당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독일의 상원에서는 2030년부터 독일에서 석유로 달리는 자동차 생산 판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지금 바깥에 나가면은 자동차들이 다 뭐로 달립니까? 석유로 달립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2030년이면은 석유로 달리는 자동차 금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독일에 폭스바겐도 있고 BMW도 있고 자동차 회사들 많습니다. 그 회사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 겁니까? 이제 화석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를 쓰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순순히 가지는 않습니다. 독일의 기업들도 야, 이거 너무 가혹하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경제적인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논쟁을 하면서 지금 새로운 신기후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감축 목표를 결정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감축 목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개도국 수준으로 제시를 할 것이냐, 감축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라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도 회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외교부와 환경부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야 됩니다. 대외적인 신인도도 있고 우리도 이제 기후변화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라는 입장이었다면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전경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규제다, 우리나라가 굳이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없다, 가급적이면 온실가스 감축에서 빠지자라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개도국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 신기후 체제는 모든 나라가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과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지금 있는 17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멈추겠다라는 탈핵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발전소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도 동시에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도 줄이고 석탄과 석유 소비량도 줄이는 아주 중요한 목표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가는 겁니다. 줄여야지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원전을 제로 사회로 만들고 또 화석 에너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해서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저도 놀랐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독일의 전체 전력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량보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가 생산하는 전력량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더니 제가 최근 데이터를 봤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독일 전체 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4.1%입니다. 그런데 재생 가능 에너지가 몇 %인 줄 아십니까? 30%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가 원전보다 2배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정말 독일이 원전 2배의 전기를 태양광 풍력으로 얻고 있는지, 그래서 독일의 곳곳을 조사를 했더니 정말 풍력발전소 많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농가의 지붕이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농가가 10가구가 있으면 6가구 이상의 태양광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 풍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가축 분뇨의 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 그리고 오른쪽은 나무를 이용한 이 펠렛 보일러, 이런 것들이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것은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법이란 걸 만들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리고 있었고요. 그러면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돈에 여유가 있으면 무엇에 투자를 합니까? 땅에 투자를 하고 집에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은 시민들이 여유가 있으면 그 돈을 태양광과 풍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 가격에 구매해주는 발전 차익 지원 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땅과 이 집에 투자하지만 독일에서는 시민들이 태양광과 풍력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기 보이시는 그런 태양광 풍력 시설들이 절반이 시민들이 갖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법으로 이 감축 목표가 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국 자료를 보면서 놀랐던 것은 영국도 재생가능 에너지가 원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실질적으로 원전과 석탄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재생가능 에너지 이런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100% 재생가능 에너지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곳들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해도 이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산호세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기후변화 대응 더 잘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2020년까지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도시의 전력을 충당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파리 갔을 때도 그 파리에 모인 도시들의 구호가 100% 재생가능 에너지였습니다. 네,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제가 본 것은 국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요즘 기업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세계적 기업들이 청정 전력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케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네슬레라든지 BMW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 세계적 기업들이 2년 전에 무슨 선언을 했냐면은 리뉴어블 100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2017년도에 아주 이 에너지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킬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여러분 IT 기업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전기차 회사로 유명하죠. 지금까지 전기차는 너무 주행거리가 짧다. 한 100km 가면 충전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속도가 느리다.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만들어낸 것은 300km 이상을 주행할 수가 있고 또 속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무엇보다 가격이 상당 수준 떨어져서 전기차를 상용화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최근에 테슬라가 솔라시티라는 태양광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무엇으로 달리는 전기차? 태양으로 달리는 전기차 컨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분이 테슬라의 CEO인데 기와장을 하나 들고 있죠. 저 기와장이 바로 태양광 기와입니다. 테슬라의 컨셉은 자기 지붕 위에 태양광 기와로 전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벽에 축전을 해서 그 자동차가 달리게 하겠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테슬라의 사업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한국은
저는 지금 너무 우물안 개구리처럼 기후변화 대응 준비가 늦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최하위의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 제일 많이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1등이 중국입니다. 2등이 미국입니다. 왜 파리 협정이 됐을까요? 중국과 미국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비롯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등이 중국, 2등이 미국, 3등이 독일. 독일은 워낙 열심히 했으니까요. 4등이 일본입니다. 4등이 원래 이렇게 재생가능 에너지 많이 하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후쿠시마 이후에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갈래, 일본처럼 갈래 그러면은 당연히 독일처럼 가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계획은 국가 에너지 계획, 전력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에너지 소비가 너무 증가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9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3개 더 짓습니다. 국가 계획입니다. 제가 짓는 게 아니라 석탄 화력 발전소 20개 더 짓습니다. 원전과 석탄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생가능 에너지는 너무 낮습니다. 전체 전력에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도 안 됩니다. 독일은 30%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2%대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과 앞으로 20년 뒤에 2030년도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석유, 석탄, 가스 그대로 쓰고요. 2035년이 되면 석유 비중이 좀 줄어들고 전력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편리하니까 전력 소비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전기는 뭐로 만들지? 그래서 살펴봤더니 다음 보시면은 왼쪽이 현재이고 오른쪽이 2029년도입니다. 이거 보고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원전 비중 30%인데 2029년에도 29%입니다. 석탄 비중 조금 줄고 LNG 비중 늘어납니다. 2029년이 돼도 신재생 에너지는 4%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처음 나온 게 2010년이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이 빠르고 기술 발달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빠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지금 독일과 영국에서는 100%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9년이 되어도 우리나라의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은 4%라는 겁니다. 예, 정말 간절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 대응이 원전이 아니라는 거죠. 경주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9월 12일 날 5.8 지진 이후에 여진이 600차례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6개나 있습니다. 거기에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도 있습니다. 경주 인근의 고리 쪽으로 가면은 거기에도 원전이 6개가 있고 앞으로 4개를 더 지을 예정입니다. 위험합니다. 사고 나고 난 다음에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경주에 가동되고 있는 원전을 멈추는 것이 우리가 큰 재앙 뒤에 나중에 후회하고 후회해도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그런 변화가 지금 필요하고요. 다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발전소 들어가서 하는 계획 그리고 그 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인구 1,000만 명이 삽니다. 오늘 하루도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쓸 텐데 이 전기는 거의 다 지역에서 올라온 겁니다. 서울에는 발전소가 당인리 화력발전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생산하는 것은 서울 전체 전력 소비량의 거의 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96% 가까이를 다른 지역에서 끌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도시에는 낭비되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변화가 필요한데요. 다음. 여기가 송전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원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송전탑이 있고 저기 까만색 점처럼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저게 바로 사람입니다. 밀양에 설치된 송전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으면 정말 예쁘게 잘 써야 되고 이런 그 전기를 쓰는 건 좋지만 쓰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피눈물이 흘러도록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어야 되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력 자립률 300% 넘는 인천, 당진 이런 데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많아서 자립률이 높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매우 낮습니다. 받아서 쓰고만 있죠. 물론 서울이 100% 자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의 고통을 덜 주려면은 소비량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 늘려야 될 겁니다. 우리가 로컬 푸드, 지역에서 생산하는 건강한 먹을거리 얘기를 하듯이 에너지도 로컬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그런데 다행히 이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노원구 구청장님이 이제 주도를 하셔가지고 2012년도에 탈핵 에너지 전환 자치단체장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서울이 원전 하나 줄이기를 발표를 했고요. 또 지난해에는 지금 충남도지사,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제주도지사 이 네 분이 모여가지고 지역에너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은 에너지 소비 줄여서 원전 2개 줄이고 경기도는 소비 줄여서 원전 7개 줄이고 충남은 소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석탄 화력 발전소 3개 줄이겠다라고 이때 발표를 하셨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대안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다음. 이건 서울의 정책입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에너지를 고민했고요. 다음. 그래서 같이 캠페인도 하면서 건물을 지을 때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도 높이고 미니 태양광도 베란다에 달고 에너지 자립마을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이거 미니 태양광 정책은 제가 낸 아이디어인데요. 저희 집부터 먼저 달았습니다. 달아서 지금 서울에 있는 2만 가구에서 태양광 발전기 설치했습니다. 내년에 1만 가구로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면 태양광으로 도시에서도 전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행히 이제 이 미니 태양광 지원 정책은 산업부에서도 받아가지고 지원해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노력했더니 서울의 전력 소비량이 전국적으로는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서울은 마이너스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자립률 2.9%에서 5.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도 아끼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하려고 노력하면은 소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자립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서울시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지자체들과 함께 한다면은 우리도 독일과 같이, 우리도 영국과 같이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이라는 우리 정치가 많이 바뀌고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선 시기에 분명히 원전이나 기후변화 문제도 후보들에게 꼼꼼하게 묻고 대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바꿀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